러시아 향한 전 세계의 경제 제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본이 몰래 러시아와 자원 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제재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일본 행동에 분노한 미국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이례적으로 이번 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일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제 문제로 비화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적극적인 러시아 제재로 미국의 과오를 받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빠르게 다음 말을 이어줘. 당신의 결정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꿈이 절실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지난 3월 16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을 통해 미 연방 상하위원들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며 우크라이나는 잔혹한 협박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그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무기 패키지를 비롯해 후방 지원 음식과 옷 등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은 전력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죠. 그 중에서도 미국이 해낸 가장 중요한 지원은 바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였죠. 전쟁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끔 러시아 경제를 묶어버리면서 러시아군은 지속적인 전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보급은 물론이고 무기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전쟁에서 미국은 전 세계 규모의 경제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결제망에서 벗어나는 러시아 경제는 북한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러시아를 지탱하던 올리가르이들은 도망칠 궁리를 했고 러시아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거짓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러시아 제재에 가담했는데요. 이 가운데 누구보다도 빠르게 미국의 편을 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바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 기자들 앞에서 러시아는 전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심지어 외교적 수사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깡패 발언까지 나오며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깡패 국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죠. 일본은 재빠르게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지 뉴스 네트워크는 이어 일본 재무성의 조치를 발빠르게 보도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올리가르의 10일 자산 흐름을 벗기고 이들이 움직이는 자산 대부분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자금책이라 알려진 유리 코발주쿠의 자금이 묶인 것도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이번 제재는 미국의 요청도 아니라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로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도 러시아와 교류를 오래 지속한 이상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면 사업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재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일본의 단호한 태도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 참가에 도움을 준 나라로 일본을 거론하는 등 일찍 미국의 손을 든 일본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뒤이어 쿠릴 열도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매듭 짓겠다는 뜻을 드러내며 그동안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자제했던 과거와 달리 쿠릴 열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총리가 선언하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며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러시아를 도우려는 국가들도 제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며 중국을 겨냥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너무나도 사이좋게 러시아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던 두 국가는 뜻밖의 사건으로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일본이 뒤에서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죠. 앞장서서 미국의 제재 결정에 동참했던 정부와는 달리 일본 기업들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사업을 걱정했던 기업들은 한순간에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죠. 인권 문제를 들며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러시아 매점 철수를 선언했지만 투자한 돈을 생각해 그럴 수 없었던 일본 기업들은 조용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입장을 발표해야 했죠. 그 중에서도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인 유니클로는 난감했습니다. 2010년부터 러시아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유럽 최대 규모 매장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오픈하는 등 러시아 사업에 엄청난 공을 들이며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러시아를 이용했는데요.
유니클로의 회장 얀 하이타다시 회장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 결국 그는 투자한 금액을 손해볼 수 없게 기존 매장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황당한 발언을 내보였는데요. 애플 같은 IT 사업이라면 존재할지 몰라도 의류는 다르다며 러시아 사람들도 똑같이 생활할 권리가 있고 생필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니클로는 다른 기업과 같을 수 없다며 인권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기업을 바보로 만든 것이죠. 당연히 세계 각국에서 유니클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사업을 철수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유니클로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퍼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예를 들며 유니클로를 비난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해 제재에 참여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유니클로도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유니클로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한 것이죠. 결국 유니클로도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현재 운영하던 러시아 매장 50곳을 정지. 일본에서 생산하는 유니클로 옷도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일본 정부가 요구한 대로 제재에 동참하는 듯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건설기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일본 기업 히타치 제작소 역시 사업을 중단하기로 발표하며 건설기계 생산을 중지, 심지어 이미 넘겨주기로 약속한 물량까지도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민간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듯 보였으나 정부의 뜻과 반대로 뒤에서 러시아와 밀무역을 하는 일이 발각된 것인데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스이물산이 사업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죠. 사할린 앞바다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 사할린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과 일본 미스이물산 미쓰비시 상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이 급한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사업을 통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라도 사업을 중지해서 천연가스 수입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사업의 큰 손해는 물론이고 자원 수급까지도 여의치 않은 상황. 이에 미쓰이 상사는 러시아 기업과 몰래 밀무역을 통해 가스를 교환하는 짓을 벌인 것이죠. 당연히 이 사실을 안 미국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분명 러시아와 협력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믿었던 일본이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 상장기업 168개 회사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37개 회사만 현재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의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미국 편을 들었던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밀무역을 통한 천연가스 거래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국방, 항공, 우주, 해양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러시아의 수출 통제에 제재를 가했는데요.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의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해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런 조치에서 제외되었는데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발빠르게 미국을 지지한 국가는 이 조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이 조치에 포함되면서 경제 제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이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천연가스 자원을 판매해 몰래 외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의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사할린에서 개발 중인 일본 기업들은 즉시 손을 떼고 러시아를 돕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를 날렸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자간 수출 통제에 예외를 두는 순간 경제 제재는 수포로 돌아갈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본 정부는 기업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의 행동에 극도로 분노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과 급하게 연락을 취하며 미국의 통제에 따르겠다며 진땀을 흘리고 있죠. 반면 한국도 적극적인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최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움직였죠.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협력에 감사한다는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이 미친 주주만에서 일본의 뒤통수를 경험했던 미국. 과연 뒤에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행동을 한 일본을 이번에도 용서할까요? 아니면 본보기로 러시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향후 일본의 대처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